네, 제가 지금 삼성 노트북 이거 써보고 있는데 네. 와 이렇게 180도 완전 제껴집니다. 아. 네, 완전 일자로 누워버려요. 오, 굉장히 이렇게 테이블에다 깔아놓고 서로 둘이 게임하기도 좋겠어요. 네. 물론 저 사양 높은 게임은 안 됩니다. 자, 여튼 갤럭시북과 LG 울트라 PC 네,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왔으니까 이럴 때 이제 여러분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노트북 언제 왜 안 해요? 뭐 이제 이런 댓글 좀 제발 좀 쓰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빨리 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굉장히 기대가 좀 되는 시장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 반갑습니다. 이사님 뭐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사님? 혹시 안경 바꾸셨어요? 예, 뭐 오늘 다른 거 쓰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달라지셨? 안경 한 3개 있으시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선글라스 한 12개 있어요.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일단 뭐 새벽에 전해진 속보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한번 뭐 어제 마감 상황이나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예, 지금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 합의를 12시간 동안 합의했다. 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시간의 시장에서 선물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도 한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고 한 0.5% 오르고 있고요. 유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죠. 어제 유가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어제 유가가 아침만 하더라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게 73달러까지 갔었죠, 이번에. 네. 근데 어제 종가 67달러에 끝났고요. 지금 좀 전에 그 속보로 인해서 65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지네요. 네,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어제 하루만 해도 8.8% 하락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재 급락하는 것이 시장에 보탬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시장 투자 심리가 안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보합 정도 시작을 했고요. 한 마이너스 0.4%까지 하락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란이 미군 기지들을 공습했다는 내용들과 함께 마이너스 살짝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나누신 것처럼 제한적인 공습이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알려주고 공습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확전 우려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후에 반등했고요. 그래서 다우는 플러스 0.89, 나스닥 플러스 0.94, S&P 500은 플러스 0.9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가장 큰 특징이죠. 좀 떨어졌는데 유가 떨어진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전 우려가 둔화됐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이겠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셰일가스에 증산 독려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이 부분을 그냥 두지 않겠구나라고 진짜 시장이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이번에 이란 이란 전쟁에 굉장히 중립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네. 예. 그러니까 이란산 원유의 90%를 중국이 가져가죠. 그리고 이란은 중국하고의 교역이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최근에 보면은 워딩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네. 그래서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는 이란 편을 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지 더 확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것서 반대로 이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가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얘기들은 많습니다. 의견들은. 왜냐하면 경쟁사들의 로보택시 지금 테스트들도 있고 실제로 웨이모에서는 로보택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탔죠. 네네. 그리고 완전히 없었던 게 아니고 저 소수 속에 사람이 좀 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반론들도 좀 있긴 해요. 네, 그렇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출시 기대로 인해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향후에 이제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테슬라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우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8.2% 상승을 해서 $348가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엔비디아도 좀 주춤하고 애플도 주춤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얘들 주춤하는 가운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테슬라가 뉴스가 나온 것을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후에 막판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은 연준의 보험은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시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뉴스를 하나하나 다 가져왔는데요. 네. 연준 부의장인 보험은 이사가 인플레가 억제되면 7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준 FOMC 회의 끝나고 지금은 블랙아웃 끝나고 지금은 이제 얘기를 다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는 월러 의사 얘기를 제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관세 역량은 작고 이례적일 가능성이 높다. 관세율은 협상에 따라 궁극적으로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왜 저는 이제 이 뉴스들이 뭐 또 반대 의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연준 내에서 7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들이 계속 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이 목소리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지금 연준이 지금 7월 금리 인하 얘기가 언제 들었습니까? 없었죠. 네. 이번에 금리 동결 끝나고 나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서 이런 논의가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그동안의 컨센서스는 연말에 대해서 한 차례 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내년에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월에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가 보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얘기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탬이 좀 됐고요. 원자력 관련주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뉴욕에서 원자력 발전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뉴스가 좀 있어요. 이것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이 수십 년 만에 첫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지금 지시했다. 뉴욕 지시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이고요. 뉴욕주의 공공전력회사에 최소 1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신규 원자력 발전 추가 건설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가만히 보시면 지수가 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빅테크에 있었던 시가총액 1위, 2위, 3위들은 움직임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빅테크 얘기하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 이런 것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지금 뉴스별, 이슈별로 종목들이 지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위험에 대한 그리고 중동발 확전 우려에 대한 둔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반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만이 아니고요. 어제 보면은 코스피 0.24% 하락했는데요. 상해가 플러스 0.65, 일본이 마이너스 0.13, 항생이 플러스 0.67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지금 아침에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걸 반영하지 못한 유럽 시장도 독일이 마이너스 0.35, 영국이 마이너스 0.19, 플러스가 마이너스 0.69였어요. 즉 중동발 지정한 리스크에 대해서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동참을 좀 했고요. 아침에 지정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마이너스 0.98% 시작을 했고 장중에 3,000포인트를 깨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선현물 동시 매도를 했고요. 요 수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아침 2시간, 그러니까 11시 기준으로 제가 봤더니 선물은 6,400개약 매도했고요. 차익 매도가 2,600억, 비차익 매도가 5,36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들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더니 차익이 2,086억, 비차익이 3,906억으로 축소 마감됐습니다. 이 얘기는 아침에 매도했다가 오후에는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줄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0.98 시작을 하고 장중에 더 하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면서 꾸준히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4%로 소폭 하락하고 3,014포인트로 3,000포인트를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의 가장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개인들이 11시 기준으로 1조 순매수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좀 빠진다 싶으니까 개인들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을 정확히 표현해줬어요. 지금 내 심리를 보니까 네. 몇 차례 시장이 빠질 때 사야지 그게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 빠지니까 여기서 사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좀 강한가 봐 확실히. 예, 예. 그러니까 빠지면 산다라는 인식이 되게 지금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더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간다고 생각하고 빠지면 산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어제 2시간 만에 1조 샀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 기준 한 1.5조였는데 그리고 이제 넥스트레이드하고 합쳐서 보니까 1.37조 정도 어제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아주 강력하게 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프로그램 매도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프로그램 매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어딨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내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97%였거든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52%였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 개인들이 2시간 만에 1조 원을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인 선호 종목들, 강한 종목들,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강세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신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어제 13% 올랐고요. 삼성 SES 11.5%. 이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는 것들은 뉴스가 있는 것들을 많이 삽니다. 그 네이버 7.6%, 로보티즈는 상한가 같고요. 위메이드 27%, 카카오페이 15% 상승을 했어요. 카카오페이는 올해 들어서 한 두 달 동안 100% 올랐는데 더 오르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원자력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소버린 AI 네. 관련된 것들 그리고 AI 관련된 거 하고 그리고 어제 로보 택시가 있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카카오페이는 뭘까요?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 위메이드가 예전에 코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한다고 위믹스에서 한다는 얘기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27%나 올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는 딱히 어려운데 네. 그 네이버나 LG 그룹의 인사들이 입각을 했잖아요. 네. 그 입각했다는 얘기와 함께 또 막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치인 관련인데 지금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들이에요. 네. 이런 주식들 자체가. 그래서 개인들이 선호하는 주식들이 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강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3천 넘어서 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확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3,000포인트 넘어서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단계적 급등했기 때문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라는 시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가 그랬듯이 우리 시장도 중동말 리스크를 아침에 반영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근데 크게 반영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개인 선호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으로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동발 지정한 리스크에 그 영향받지 않고 움직였고요. 네. 오늘 아침 속보에 12시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 합의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이 지금 다 속보로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이 연준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코멘트를 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요 7월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여기에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중동발 악재는 사실 불확실성의 악재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 어떻게 확전이 될지 지금도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확실성은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확실성의 시장의 반응을 보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시장이 하반기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쪽으로 미국 월가의 IB들이 싹 바꿨어요. 이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악재를 반영하는 모든 주식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악재가 나왔어요. 근데 쫙 아침에 빠졌다가 반등을 해. 네. 또는 악재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잘 안 빠져. 그 주식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주식의 호재를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기다리잖아요. 네. 그래서 쭉 기다렸다가 호재가 나왔어. 만약 예를 들어서 실적 발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어. 네. 뭐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떠요 그날. 네. 네. 그건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심리가 수급으로 뒷받침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외부 충격의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 그렇다면은 위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어제 제가 수급 보여드렸죠. 외국인들은 4월 달에 뭐 거의 10조 팔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샀는데 실제로 5월 달에 한 5조 샀는데요. 실제 순매수는 5월 26일 그 5월 마지막 주소부터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그 4주에 다 산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둔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후에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그때 확인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로 보면은 전에 작년에부터 매도한 규모 그러니까 4월에 거의 10조 팔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에 산 거는 5조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이 기대는 있지만 현재는 단기 급등하면서 공매도도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하거나 매도에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안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기말 결산 역량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기관들이 사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어제처럼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개인 선호 종목들의 급등락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강한 종목을 추정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시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목 상세라고 얘기하고 수익률 게임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시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뉴스 전해드렸고요. 2번 뉴스는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파이낸셜 뉴스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 기업이 동참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워딩을 했고요. 이거보다도 이거는 이 사람의 바램이니까 네. 이거는 그대로 이제 뭐 그냥 전해드린 거고요. 월드뱅크에서 볼 때 우크라이나의 향후 10년간의 재건 비용은 약 5,240억 달러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원화로 하면 약 724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해외 글로벌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월드뱅크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 말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주식을 재건 관련 주식을 샀다가 기다리는데 그 전쟁은 맨날 뭐 휴전한다 그러다가 뭐 합의 뭐 협상한다 그러다 안 하고 그러다 또 못 찾고 계속 그러긴 했는데 이건 계속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약간 시황 매크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관세 7월 달에 유예기간은 끝나지 않습니까? 네. 유예기간 끝나고 나서 뭐 합의된 데는 뭐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네. 또 한번 세게 뭐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으로 질러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연장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일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미국의 경기 둔화를 계속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기 둔화를 방어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한 게 이 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이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쪽 관련 섹터 또는 종목들은 늘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는, 당장에 뭐 거래를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을 뭐 어떻게 재건 뭐 돈을 대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건설사들 들어오라는 얘기. 건설사들? 예, 예. 뭐 기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기계업체들, 뭐 건설업체들. 철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할 왜냐면 거고. 철도 다시 깔아야 되고 다시 깔아야 인프라 되고. 다시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인프라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처음에 떴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게 해야 돼서 또 그 다음 또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재건 얘기 나오면 또 거기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톤 터치를 되면서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전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했다는 뉴스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관심 많으시니까 보셨을 것 같고요. 오스틴에서 시범 운영을 개시했고 당분간 정액요금 4.2달러로 하고 모델 Y 열대 투입을 했다라고 하고
머스크는 몇 달 내에 1,000대로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걸 그냥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예. 밑에 얘기를 합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 이미 이걸 하고 있고요. 탑승 실적이 1,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유료 오타가 나왔습니다. 유료 운행은 주당 25만 건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 싸움은 데이터 싸움입니다. 데이터 싸움.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얼마나 많이 운행을 해서 그 도로 주행에서 나타날 변수들을 변수들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네. 그거를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AI를 이용해서 그것을 반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이제 테스트를 뭐 전부터 하긴 했지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이게 시간 제한이요? 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아침부터 12시까지인가? 시간 제한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는 우천시에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축적되는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도 지금 우리나라 차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 많이 오면은 인식 못하죠. 인식 못해요. 끄라 그래요, 자기가. 예, 예. 끄라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쪽도 있어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를 해낼 거다. 테슬라들은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옵티머스의 기술력으로 봤을 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판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설명을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도 주쿠스라는 것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과 현대차의 합작 회사인 아브라이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은 테슬라는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여기 관련주들이 막 급등했고 그랬거든요. 네. 다른 데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방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여기서 점점 더 이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이게 축적되는 기술이 있다면 결국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얘기했던 자율주행 그게 되겠어? 언제 되겠어? 했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섹터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스타트업 상황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실적도 안 나오도 막 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은 야, 이거 실적도 없는데 이렇게 뜬 건 너무 오버 아니야? 그러면서 또 빠져요. 그러면서 진짜 실적이 반영이 되는 순간 되면 그게 본격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쪽 섹터는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 상승한 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세미나 다니다 보면 그 이런 종목이 뭐고 이거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거래해요?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답은 있어요. 자율주행은 언젠간 하는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자율주행 ETF가 있어요. 그냥 ETF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출 편향이 나왔습니다.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좀 안 좋았고요. 지난달까지는. 6월 달에는 20일까지 수출의 전년비 8.3% 늘었고 수입이 5.3% 늘어서 소폭 흑자이고요. 반도체가 21%, 선박이 47%, 컴퓨터와 주변기가 32%, 자동차가 요번에 좀 늘었어요. 9.2%, 철강 제품이 1.6%로 소폭 늘었는데 근데 규모로 보면요. 네. 387억 달러잖아요. 근데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합치면 3분의 1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게 크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석유 제품이 감소했고 무선 통신 기기가 감소했고 가전 제품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 뉴스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 관련 섹터에 태매가 됐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뉴스를 가져오는 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한국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선물을 도입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선물 출시로 시장을 확대시키고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탄소 제로 국가를 완성시킨다. 이 뉴스예요. 2026년 내년부터 국내 탄소 배출권 할당량에 연동된 선물 계약을 출시를 해서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탄소 배출권 할당량을 제3자에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위탁 거래도 하반기에 도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보면은 여기 관련된 사업을 아예 하는 데도 있고, 네.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나오면 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또 이제 생깁니다. 여기서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요. 또는 플랫폼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또는 수소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테마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한미반도체의 개별 종목의 의미가 아니고 중국과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반도체가 중국 창신 메모리에 TC본도 납품을 샘플을 이미 줬고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지금 HBM 라인 확대를 위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장비 구입에 적극적이다. 이거 해도 되나요?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HBM을 한다는 건 첨단 반도체 쪽으로 네. 한다는 건데 네. 이거를 미국에서 예. 볼 때는 네. 야, 한미 반도체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만드는 거에 저렇게 네. 납품을 한다고? 이거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려는 뭐냐면 기술 유출 아, 그리고 미국 제재 정책으로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그렇다.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한미반도체의 입장에서는 못할 이유는 지금 없는 거죠. 네. 향후에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네.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거는 미국의 기술의 기업들, 네.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술 제품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한미 반도체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에 바라볼 때 저 한국에 있는 어떤 기술력 있는 기업 하나를 제재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게 첫 번째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하나 그룹 거를 쓰려고 벤더 다변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한미반도체가 맞대응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계에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서로들 좀 모여서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고객님이 저를 다변화하시겠다면 저도 다변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하이닉스도 슈퍼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슈퍼 을이 좀 되는 거죠. TSMC도 그렇고.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미국 정책을 짚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TC본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지 글로벌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 납품을 해버리면 중국이 잘 베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산업 요즘에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내수 경기 부양, AI 산업 육성, 스테이블 코인 활용 기대로 인해서 지난 4년간 부진했던 인터넷 섹터에 회복기에 진입했다라고 보고서들이 요즘 나오고 있고요. 뭐 주가 뜨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기회를 맞은 거죠. 지금 타이밍이 기회를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 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이제 지정한다고 전에부터 그랬고 요것들이 다 떴었어요 그동안에. 네. 삼성 SDS, LG CNS, KT 이런 정보들이 떴었는데 여기에 최종적으로 삼성 SDS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초거대 AI 요 구현을 하는 그 사업에 예. 삼성 SDS가 컨소시엄의 대장인 거예요? 네네네. 아, 예. 그럼 이제 SDS 주도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꾸려져서 예, 맞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을 이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만든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뉴스는 안 가져왔는데 그래서 국가가 그 GPU를 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기업들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삼성 SDI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요즘에 보면은 야, 이런 주식이 이렇게 10% 20%씩 떠 하는 주식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네.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이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막 뉴스만 나오면 거기에 매수세가 막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측면이 정답이고 사실 그냥 액면 그대로고 그거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진짜 정책이 없었구나. 또는 우리나라 정책을 믿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전되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예. 요즘에 이제 뭐 한 몇 주 뭐 이렇게 되게 장이 세고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뭐 우리 진짜 주식 할만한데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예. 이거 뭐 이게 좀 이익도 나오고 이거 이익 난 걸로 다른 거 뭐 사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자꾸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생각을 저 미국장을 예전부터 미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미국장 하시던 분들은 한 10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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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우리는 이게 반가운 이 삶을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뭐 하고 있었나.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서 지금 다들 또 얘기하시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아직도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이나 네.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조금 하고 슬쩍슬쩍만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3,000포인트 넘었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4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벤트로 인한 이런 상승은 끝났고 우리 시장은 뭐 많이 빠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답변을 좀 드렸냐면 잘 기억해 보세요. 작년에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얘기를 계속 나올 때 네. 밸류엄 얘기 나올 때 이것이 강력하게 돼서 시장을 끌고 가면 참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해서 시장을 끌고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씩 우리 시장에 실제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실행이 되면서 네. 우리 시장이 바뀐다면 지금 우린 당연히 뭐 무슨 후세까지 생각해요. 뭐 다음 걸 생각해요. 당장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있으니까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랫동안 계속 좋지 않았고 냄비 시장이라 그랬고 뭐 그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 시장의 평가에서 변화된 시장으로 가는 첫 걸음을 이제 뜨는 거예요.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이게. 예, 처음이라고요. 일본 그 예전에 윤지호 경제평론가 나와서 네네. 일본 2012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다. 2015년서부터 강력하게 이걸 했거든요. 네. 2배 갔어요. 2배. 2배를 떴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다 웃습니다. 우리 올해 3,000포인트 얘기할 때 다 웃었던 것처럼 맞아요. 시장이 여기서 그렇게 강하게 뜬다고 해서 다 웃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또 시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또 꼬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전에 제가 시장 요번에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실제로 지금 어디까지 가냐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 시장이 얼마나 선형적으로 여태까지 선형적으로 가지 못했거든요. 선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연관된 내용인데 네. 이런 것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올해 정확하게 제가 입사한 지 30년 됐습니다. 주시장에 30년 됐는데 민주당에서 당내 특별기구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어저께 했습니다.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거고 그 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설했고 상법 개정은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어저께 첫 일성을 했는데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의 집단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걸 전 처음 봤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11번 뉴스는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대차 잔고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금투협회 기준으로 6월 20일 기준으로 봤더니 90조 4,300억. 23개월 만에 90조를 돌파했는데 5월 말에 77조 원이었어요. 그럼 6월에만 13조 4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5월에 외국인들이 얼마 샀다고요? 5월에 외국인들이 한 5조 샀습니다. 네. 5월 말부터 6월까지 한 4조 샀거든요. 대차 정보는 13.4조가 늘었어요. 올해 1월에 47조였습니다. 2배가 됐어요. 와. 2배가. 어마어마하게 네. 계속 늘면서 90조가 대차장고가 다 공매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여차하면 공매도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90조예요, 90조. 90조입니다. 이 얘기는 시장이 힘을 잃거나 했을 때 이들이 엄청나게 힘이 세지겠죠. 네. 이들의 힘이 세지면서 우리가 5조만 주식을 샀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공매도 여기서 뭐 하는 게 뭐 9조가 공매도 튄다든지 뭐 10조 튄다든지 공매도가 나오면은 시장에 매수세가 없는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그냥 치명적인 겁니다. 반대로 요즘 종목들 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대차전국 상위 종목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엔소, 셀트리온, 하나에어로, 네이버, 두산에너빌티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지금 네이버 하나만 보더라도 요 공매도를 제가 봤거든요. 네이버 하나로 지금 한 30% 손실을 났을 거예요. 공매도들이 했던 사람들이 잘 보시면 그래서 종목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물론 조정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기간 조정을 보이던 뭐 아니면 지수 조정을 보이던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뒷걸음치지 않고 힘을 내줘서 이번 1차 상승이라고 치고 2차 상승이 만약에 나타나면 네. 우리 생각보다 다른 굉장히 강할 수도 있어요. 이 시기 공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공매도 쌓였다 이러면 이젠 고점이다 이랬는데 그렇죠?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매수세가 더 강력하다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뭐 5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네. 예전에는 왜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던 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식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막 일확천금 노리고 좀 투기적인 사람이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 주식은 하지만 뭐 이런 얘기 참 우리 많이 했잖아요. 입버릇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그쵸. 했죠. 네. 저는 증권사 직원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처가도 그렇고 저희 쪽도 그렇고 주식은 하면 안 돼. 증권 아니 이 정치인들이 대체로 나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으로 자산을 주식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와이프한테 와서 저 몰래,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야, 네가 돈 좀 빼서, 아니, 네가 몰래 돈 좀 빼서 적금에 넣어놔 이런 식으로 그러시죠. 하여튼 뭐 그때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쵸, 그때, 이렇게 이제 자꾸 세상이 변해가야죠. 좀 변해가야죠. 변해가야죠. 자 거기에 또 저희도 한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전해드릴 게 하나 있죠. 이 네. 미국 투어. 미국 투어가 자리가 몇 자리가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월 중순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네. 이제 8월 15일까지 합쳐서 조금만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미국을 함께 여행하실 수가 있는데 시점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수요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이번 8월 미국 투어를 가족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문의하시고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동남아나 일본 가시는 것보다 당연히 비싸지. 1인당 뭐 80만 원, 90만 원 이런 데는 아닌데 네, 네. 그래도 이제 한 번쯤 의미 있는 여행을 한번 가족과 가보고 싶다.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요 번호 있으니까요. 거기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 카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중동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